일선 부대의 붕괴 조짐이 완연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이나 아니면은 입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란 민병대가 거의 신경망 같은 그런 조직인데 이란 민병대에서 탈영 같은 게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정규군인 이란 혁명수비대가 뭐 예를 들면은 체크포인트나 이런 데 근무하다가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란 민병대의 탄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리고 인력 동원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란 민병대는 300명 정도의 지도층이 제거가 됐지 않습니까? 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이제 이란 이제 살아있는 것은 뭐 간간히 발사하는 이란의 미사일,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그리고 이제 이란 그런 대변인들 입 정도가 살아있는 겁니다.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거는 내 일반인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 전쟁 문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투자 문제도 오늘 균형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세계 문제는 이란 확전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방송이 너무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안 되니까 이 전문가 가운데서도 이란의 그런 능력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 이야기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논평을 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헤란 대학교의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는 이란 내부의 권력관계에 상당히 정통한 그런 전문가죠. 지금 전쟁이 23일차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이란 전쟁 수행 능력을 여전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가지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이란이 여전히 강력한 보복 수단과 전략적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체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가 대단히 우호적인 이란 혁명수비대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란을 무너뜨리려 할 경우에 상대방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란은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렇게 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인물이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입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면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아지지 박사는 계속해서 전황 보고서를 전쟁 23일째 이렇게 매일매일 굉장히 고된 작업일 건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전황 보고서를 이란 전략적 서사, 이란의 전략적 서사라는 그런 측면에 집중했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란 측 입장을 마치 두둔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청자들한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주제가 이란의 전략적 서사라는 그런 측면에 맞추어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나중에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서는 참조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중동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최후 통첩과 이란의 민간 인프라 보복 위협이 맞물리며 전례 없는 위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란은 단순한 호르무즈 해상 봉쇄를 넘어서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담수화 능력,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ICT 인프라를 타결하겠다는 수평적 에스컬레이션 전략을 공식화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수평적 에스컬레이션은 맞대응 혹은 보복 공격 이렇게 재해석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 방공망의 허점을 노린 고중량 탄도미사일로 전술을 전환했고 요르단과 파키스탄 등 주변국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아지지 박사의 이런 전황 보고서는 객관적인 전황이라기보다도 이란의 전략적 서사에 초점을 맞춰서 쓴 글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떻든 이 변경 텔아비브나 이런 지역이 아닌 두 군데의 소도시를 공략해 가지고 재미를 좀 본 거죠. 2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으니까. 또 이란은 해협 통과 선박에 약 2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단순 폐쇄 위협을 넘어 실질적인 물류 통제 및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200만 달러를 지불한 회사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미국의 함정들이 원거리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지불한 업체들을 출항을 허용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담수화 시설뿐만 아니고 데이터 센터 이런 데까지 다 공격을 하겠다. 그리고 이란은 미군 기지 폐쇄,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법적 체계 구축 등 중동 내 구조적 질서 개편을 전쟁 종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니까 꼭 이란 측의 대변인처럼 그렇게 보이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제 아지지 박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지지 박사가 이란 전쟁 수행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근거는 다음에 5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란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담수화 시설도 포격할 수가 있고 데이터 센터도 이런 포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스라엘 방공망의 허점을 간파했다. 그런데 최초로 여러분들 소도시에 뚫린 거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 방공망이 뚫렸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단순히 해협을 닫겠다는 위협을 넘어서 제도적 통계 단계로 진입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란 측의 우호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그동안 많은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반군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피해는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장기전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란이 만만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저는 이제 보면은 아지지 박사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내러티브 말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전쟁 수행 능력이 파괴되었고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이 지금 파괴되는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아지지 박사가 이란의 반격이나 대응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저는 그거는 이란 당국자의 말을 가지고 당신이 평가하는 것이고 나는 그 사람들의 실력을 지금 봐라. 지금 물리적 기반이 거의 다 파괴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물리적 기반을 봐야지 말을 보고 전황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란 수뇌부는 큰 소리를 매일 뻥뻥 치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 상황을 담은 전장 데이터 숫자는 이란의 군사적 근간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전장 데이터를 보고 전쟁 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되지 상대방이 이런 대변인 떠드는 이야기를 가지고 평가하면 되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아지지 박사하고 전혀 반대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전쟁이 얼마나 지금 심하게 됐는지. 일단 지부가 전멸한 거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있는 부사령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있지만 전쟁 수행에 따르는 그런 능력 같은 것은 상당히 이제 정발돼 버린 거죠. 지휘 체계의 공동화 문제. 다음은 이 아지지 박사에 대해서 주장을 가지고 이제 자기 논리를 펴지 않습니까? 주장을 갖고 논리를 펴는 거니까 이제 좀 객관성이 좀 덜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시각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물리적 수행 능력이 계속 여러분들 그냥 떨어지고 이제는 이제 전력까지 다 끊어질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물리적 인프라의 괴멸적 타격. 그러니까 허장성세 허세에 가까운 거죠. 허세를 지나치게 이제 무게중심을 둬 가지고 아지지 박사가 전황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 이란은 반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상실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지금 이제 권력을 다 장악을 했는데 이제 끝까지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거의 뭐 완전 파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지지 박사는 높게 평가하죠.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이란이 여전히 강력한 보복수단과 전략적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란 대학 출신의 아지지 박사가 주장하고 또 그거를 근사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전황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시면은 허드슨 연구소의 아주 똑똑한 지네브 리브아 연구원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정신승리 중이고 지금 집단 최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단 체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실제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 당이라는 문제와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런 당위와는 문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될 전략적 실체 대신에 자신의 선전과 내러티브 속에 행해지는 것만을 쫓는 자는 자기 보존보다는 자기 파멸을 배우게 된다. 자기 파멸을 만나게 되겠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네브 리브아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이란 군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재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휘체계 전체가 노출되어 있고 현재 실시간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아지지 박사처럼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냐. 이란 혁명 수비대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들의 대응 방식조차 산발적입니다. 중앙의 지휘부서가 여러분들 거의 없는 상태니까 이제는 걸프 지역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옴니 세른 씨가 지적했듯이 이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답이기에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이란 혁명 수비대 요원들은 X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으며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정신들이 없는 겁니다.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지지 박사가 이란의 전략적 레버리지가 통제력에 주목했다면 리브와 연구원은 지휘체계의 괴멸, 전략적 고립, 그다음에 실제 전황을 지도부가 직시하는 것이 아니고 X상에 올라오는 선전정이나 희망이나 소망을 더 믿는, 인간은 자기 합리화의 또 기제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하니까 리브와 연구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혁명수비대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야기죠. 직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네바 리브아님이 지금 얼마나 이란 혁명수비대가 엉망진창인지를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란 지도부의 대응은 결코 순수하게 군사적인 의도로 이제까지 구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지금까지 중시해왔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와 카사브랑카의 거리들이 미국에 대해서 저항을 외치는 군중들로 가득 차는 것, 핵유권 국가들의 무슬림 연대의 그런 대단한 장면이 서방 텔레비전 화면을 도배하여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쟁을 지속하게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전쟁 지속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계산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을 이란 혁명수비대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걸프 지역의 목표물들을 타격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문명적 차원의 집단 시비를 촉발한 것은 또 다른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테헤란의 지도부가 필요로 하고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란에 대한 이란의 아랍권의 민심은 차갑기만 합니다. 전부 다 실패한 거란 거죠. 전황도 불리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약자에 대한 강자의 그런 뭐 괴롭힘이라 이런 이미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전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거죠. 아랍 민심이 많이 이탈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 전쟁도 압도적으로 이렇게 패배했고 총체적 전략 실패와 고립된 상태란 거죠. 그래서 아지지 박사의 전황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지만 완전히 그냥 벼랑 끝에 지금 몰린 상태다 이렇게 떠들지만 이게 뭐 그냥 말 허풍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물리적,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 저는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죠. 진지함이라는 숫자를 보는 겁니다. 숫자를. 그런 자세가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진지하게 매사를 접근하는 겁니다. 이란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 뭐 헤이 트럼프 이렇게 여러분들 당신은 그냥 해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보시면은 객관적으로 한번 보죠. 이란의 물리적 인프라 파괴 상태 검증입니다.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무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파괴가 됐는지.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은 매일 실시간으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2500발에 달하던 미사일 전력은 핵심 생산시설과 저장고가 직격 폭격을 당해서 사실상 기능적 소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사일 재고가 거의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발사체, 발사 능력은 90% 이상이 제거됐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스의 피격은 국가의 후방 지원 능력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고
이게 아마 이런 가스 화력발전소의 80% 정도를 공급하는 그런 가스전과 가스 처리 시설이 망가진 거죠. 이스라엘 공군기의 폭격 때문에. 그리고 8만 개 이상의 민간시설 파손은 이란 사회의 내구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재고도 거의 바닥이 났고 전력 공급도 거의 중단이 됐거나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 전력이 공급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48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최후 통첩이 내려진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전황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된 거죠.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전에 미사일을 2500발 갖고 있었는데 정밀 공습으로 미사일 제조 공장에서 1500발이 완파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지하 기지에 보관하고 있던 미사일이 700발입니다. 그럼 2200발이 없어진 겁니다. 그죠? 전쟁 발발 전에 재고가 2500만 발 정도 있었는데 2200만 정도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전체 발사대 70% 정도가 제거된 겁니다. 이동식 발사대 연구 보고서입니다. ALMA 전략연구소 중간평가 보고서, 그다음에 JINSA 화력 분석 보고서 3월 21일 3월 6일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세계 최대 가스진 사우스파스의 가스 현장하고 처리시설이 공습을 3월 18일 날 받았죠. 이란 전력의 70에서 80% 공급원에 치명적 차질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제한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죠. 전국적으로 81,365개 민간시설이 파손된 겁니다. 주택 6만 채, 학교 498곳, 의료센터 275곳.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기에 하드웨어가 여러분 거의 망가진 겁니다. 그다음에 이란 지대공 방어체제가 85% 파괴돼 가지고 모든 이란의 하늘이 다 미국과 이스라엘 것이 돼버린 거죠. 미사일 발사량의 급격한 감소와 정밀시설 파괴로 인해 이란은 더 이상 조직적인 대규모 반격을 수행할 물리적 토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왜 간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냐. 가장 겁난 것은 동시에 수십 발 수백 발을 여러분 발사를 해가지고 그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장 겁내는 거거든요. 한 발 두 발 날라온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란의 주특기가 뭔가 하니까 수십 발에 수백 발을 한꺼번에 때려가지고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그런 위력적인 것이 강점인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그걸 제거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렇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무리 무적과 연대를 외치더라도 그리고 집단 체면 상태 정신승리를 외치더라도 2500발의 10% 정도 미사일 재고가 남았고 그다음에 70% 정도의 발사대가 해체가 됐고 8만 개 넘는 민간시설이 여러분들 부서졌고 그다음에 뭐 공기관이라든지 생산시설 부서진 것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태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겠냐. 이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기능적 소진 상태인 겁니다. 이란 미사일 전력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 보고서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가안보연구소 그다음에 아마 이거는 이스라엘 기관일 겁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말로 이제 한 몫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란은 지금 인공호흡기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인공호흡기에 의해 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보고에 따르면은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이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이미 용수와 전력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내부 압박을 가중시키기 위해 민간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3월 18일 사우스파스 가스전과 처리 시설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결정적이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전기와 관련된 관리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되지 않도록 그 전자전을 펼치는 모양입니다. 사우스파스 가스 처리 시설의 마비는 단순히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고 현대 이란의 용수 공급 시스템은 전력에 의존하는 펌프와 정화시설로 가동되기 때문에 전력망이 붕괴하는 것이고 식수 공급이 중단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공군기를 통해서 때릴 뿐만 아니고 사이버 공격이 여러분들 감행이 돼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전기 공급을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3월 18일 날 큰 사건이었죠. 사우스파스에 대한 그런 공격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모든 이런 작전이 굉장히 정교한 계획하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란 전력 상황은 완전 붕괴 직전입니다. 지금 이제 발전소를 때리지 않더라도 3월 18일 사우스파스 가스전 폭격 이후에 심각한 상황,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 이야기만 들어보거나 이란의 유력 정치인들 이야기만 들어간 전혀 상황을 오판하기가 십상인 거죠. 이미 전력 사정이 이란에 괴멸적인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가 기능이 마비된 수준입니다. 테헤란 같은 도시에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전기가 공급됩니다. 이미 전력 사정이 괴멸 상태라는 거죠. 그죠? 예. 현재 전기 사정은 매우 심각합니다. 예. 블랙아웃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테헤란과 대도시권은 아주 심각합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물처리 시설이 이미 부분적으로 마비입니다. 정수, 하수, 펌핑 중단 사례가 다수 여러분 보고가 되고 있고 그다음 여러분 소프트웨어적 공격인 사이버 공격까지 겹쳐가지고 복구가 아주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3월 18일 사우스파스 가스전 폭격 이후에 원상회복에 수개월에 수년이 소용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사우스파스 가스전은 가스 화력 발전 연료의 60에서 85% 정도를 공급하기 때문에 가스 화력 발전소 가동이 중지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러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력 생산 연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우스파스에 대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공중 공격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걸 남긴 거죠. 그러니까 뭐 이란 전체 천연가스 생산과 공급의 70에 75%를 사우스파스 단일 필드에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소호흡기가 지금 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가스 공급이 중단이 되니까 가스 화력발전소가 정지가 되는 일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란 전력 상황은 완전 붕괴 직전인 겁니다. 트럼프 통보를 바르지 않으면 발전소 폭격을 하게 되면 나라가 그야말로 끝장이 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다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테헤란 근교에 다마반드 복합발전소를 타격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거는 그냥 종교를 뜻하는 거죠. 그죠? 다마반드 타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긴급 뉴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전소에 대한 공격은 5일간 연기하겠다.
긴급 이란 측하고 아마 접촉이 있는 모양입니다. 파키스탄의 수도에서 3월 23일 날 저녁에 이런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5일 동안 유예하겠다. 대화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전소 공격은 재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크게 다 보도했네요. AP통신에서 미국이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5일 동안 5일간 연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SNS를 들어가 보게 되면 붙박이 글이 우리는 지금 전쟁 목표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틀 전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올린 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은 중동 내 적대행위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해결에 관해 매우 훌륭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음을 기쁘게 보고합니다. 이번 주 내내 지속될 이 심도 있고 세부적이며 건설적인 대화의 흐름과 기조를 바탕으로 저는 미국 전쟁부의 이란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적 타격을 5일간 연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회의와 논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양보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원하는 목표는 뭡니까? 조금 더 덜 적대적인 정치 세력이 이란에 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란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나 지금 기존 정치인들이 다 제거가 됐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냥 5일간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떻든 간에 지금 대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란 고위층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기는 매일반입니다. 전쟁을 계속하면 미국 함께 죽을 거고 전쟁을 그만두면 국민들 함께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5일간 연기를 지금 한 겁니다. 연기를 해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데 별로 저는 기대를 안 가집니다. 현재 이란 수비대는 협상 수용 시 내부 붕괴 국민들한테 두들겨 맞는 겁니다. 미국과 계속 전쟁을 수행할 때 연합군의 타격에 의한 전멸 양자택일인 겁니다. 치명적인 외통수에 몰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5일의 유예는 이란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본인들이 여러분들 죽도록 결심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결국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테헤란 발전소들이 초토화된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조금 더. 그냥 5일간 유예된 겁니다. 트럼프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 국민들 저항 때문에 물러나야겠죠. 이 선택은 이란 정권이 이란이란 국가에 대한 물리적 파괴는 막을 수 있지만 정치적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동안 지배 이데올로기가 파산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변한 이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변한 이란을 원하는 겁니다. 협상 수용은 곧 약점을 잡힌 것으로 간주되어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탄도미사일 포기 등 가혹한 조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때리는 거 보고
이번에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걸프 국가들을 때리는 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하게 입장을 정했을 겁니다. 완전히 뭐죠? 다른 이란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요구를 거부하고 강경 노선을 고수하기에는 이란이 초토화가 되겠죠. 이 선택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체면을 세울 수 있지만 이란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합니다. 중간은 없는 겁니다. 맞아 죽나 아니면 두들겨 죽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트럼프 예고대로 5일 이후에 이란의 주요 발전소 공급이 재개되면 이란 전역은 통신, 물 공급,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부족과 리아라 가치 폭락으로 이란 혁명수비대는 민중을 제압할 수 없던 정도로 대규모 시비가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강경책을 고수하면 체제가 자멸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굴욕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두드러져 맞겠죠.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직 어떻게 무너질까가 문제다. 워싱턴 포스트와 블루킹 연구소의 분석처럼 이란 혁명수비대가 당장 무너지지 않고 더 극단적인 하드라인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이것은 생존이 아닌 사후 경제에 가깝습니다. 미사일과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드라인 노선을 견제하는 것은 붕괴 속도만 앞당길 뿐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전황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자폭 시나리오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순교하자. 우리가 순교하는 대신에 그냥 상대방을 그냥 죽도록 만들자. 그렇게 해서 호르무즈 해변 이런 기뢰를 전부 다 깔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광신도들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지지 박사는 이란 수비대의 능력을 굉장히 지금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높게 평가하는데 상당한 허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진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선거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참 부족한 거죠. 이란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진지하게 이런 접근해야 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 그린란드의 일부를 가져야겠다 그렇게 하면 그걸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이 오늘 올린 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란 전쟁을 주의 깊게 끈질기게 그리고 정직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본질과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적당히 떠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공병호 TV는 항상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룰 때 뻥튀기를 하거나 모르는 걸 아는 것좀 떠들거나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끈질기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매사를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돼서 지금 나라가 많이 우리도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작가를 오늘 소개한 겁니다. 이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이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가 아주 여러분들 멋진 문장 쿤데라는 소설이죠. 어떤 현실을 더 주의 깊게 더 끈질기게 관찰할수록 그 현실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관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현실과 상황을 주의 깊게 끈질기게 관찰해서 도그마나 이데올로기와 자유로운 도그마나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란 전쟁을 보려면은 시야를 넓히고 시계를 확장해서 미국과 중국 문제까지 볼 수 있어야 이번에 이란 전쟁의 향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충 듣고 여러분들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전쟁이 이란만의 전쟁이 아니니까.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네버 리브아 연구원이 트럼프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 문제는 모두 다 중국에 관한 문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이란 전쟁의 결말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지네바 리브 연구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이 이란만의 전쟁이 아니고 이란 전쟁은 곧바로 중국과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트럼프는 대통령이 전쟁을 안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한다는 둥, 왜 전쟁을 하는 줄 모르겠다는 둥, 이스라엘을 로비를 받아 전쟁을 시작했다는 둥, 이런 여러분들 헛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또 대서특필하고 문제의 실체와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를 선택한 겁니다. 대통령이 로비받아 전쟁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이번 전쟁은 포레버 영원한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가장 힘이 약했을 때 그때 공격한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금 돈도 없고 의지도 없기 때문에 정통성도 확보할 수 없고 그다음에 요원들을 리크루터 충원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미국 대통령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간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비대칭 전쟁을 이란의 강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 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전부 다 떠들 때 사람들은 마치 이란 혁명수비대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헛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치 비대칭 전쟁이 이란 혁명수비대만의 고유한 강점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만 비대칭 전쟁은 단순히 대리 세력과 분권화를 통해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러한 비대칭 전술을 훨씬 더 정밀하게 광범위한 군사체계 안에 통합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은 이번 전쟁이 시작된 시점이 하메네이가 더 이상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 시리아 민병대, 후티 반군 그리고 과거 이란의 비대칭적 방어 중심 역할을 제공했던 광범위한 대리 세력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 없게 된 바로 그 순간에 미국 대통령이 공격한 겁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부들을 안 하니까 그냥 언론사 이름 다 좀 주워 넣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여러분들 나은 게 없다는 겁니다. 방패가 사라진 이란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는 끝까지 협상 지속이라는 명분과 신용을 함께 추구하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일 시간을 더 준 겁니다. 그래서 사위인 쿠시네하고 그다음에 사업 친구를 지금 파견해 가지고 파키스탄의 수도에서 다시 마지막 협상을 하는데 나는 뭐 회의적으로 봅니다. 미국 대통령이 팍스뉴스에 나와 가지고 이란이
메이크 딜 협상을 배들이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하니까 일요일 날 두 사람이 지금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이자 핵심 척근인 제럴드 쿠슈너를 다시 등판시켰다는 점은 이번 협상을 단순한 대화가 아닌 자신의 임기 내 최대 업적인 아브람 협정권에 이스라엘과 이런 중동 국가들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대형 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쿠슈너하고 위트코프 특별 특사가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의 도움을 받아 관련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의 의도와 전쟁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쟁의 종결은 그냥 변화된 이란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이란을 원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말을 할 때는 때때로 트럼프의 발언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가 시장에 보내고 싶어하는 신호에 관한 것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번 작전은 여전히 전력을 다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전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이미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정권 교체를 자기들 목에 여러분들 칼이 들어오는데 이란의 협상팀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을 축적하니까 공격 명분을 더 축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틀 동안 협상이 이루어졌고 이런 문제에 대한 뜻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하면은 왜 전쟁을 개시할까 무슨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정신 나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죠. 역시 노련합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시점이 되면은 중동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전쟁에 들어갈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젠슨 황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이유가 없이 로비를 때문에 이런 전쟁에 들어갔다 그렇게 또 쓰는 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진지한 투자자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트럼프는 한 세대에 걸친 상업적 기회를 창출한 동시에 미군의 중동 주둔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지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팍스 실리카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 통합의 아키텍처는 이란이 모든 회랑과 모든 계약에 부과되던 안보 프리움이 제거되어야만 실행 가능한 투자들입니다. 위험 요소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3월 21일 날 비행기가 이란 연공에 뜰 수가 없는데 이란 공군기가 한 대 뜬 겁니다. 그것을 이란 시민이 찍어서 이런데 제보한 거가 이게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에 이란의 고위직이 탄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수도로 날아간 겁니다. 이란 공군기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두 대 중에 하나가 RJ-85 VIP 에어클래프트입니다. 아마 가장 큰 비행기는 파괴가 됐을 겁니다. 전번에. 테헤란 국제공항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실세 1인자입니다.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여기 비행기를 타고 파키스탄으로 간 겁니다. 이전에 제가 보고했던 테헤란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행 이란 공군 소속 RJ-85 항공기가
이스라엘 공군의 성인하에 비행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파프가 이끄는 이란 이슬람 정권 사절단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세가 참여한 겁니다. 지금 다 죽고 한 사람 이 실세가 이란 국회의장 실용파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경파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 이런 비행기가 딱 두 대 남았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를 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갈리파프의 이슬라마바드행 비행이 사실 여부는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란 민병대가 붕괴가 되고 있죠. 외부적으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압박이 주어지지만 이란 내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 24시간 동안 바시지하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검문을 쓰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죽은 게 아니고 24시간 동안 죽은 사람입니다. 바시지의 커맨더 모하마드 알리 아타리에가 테헤란 북쪽의 바후나라 거리의 검문소에서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알려진 것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검문소에서 주로 많이 죽었습니다. 검문소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이 보통 심각한 지금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사실을 진실되게 규명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24시간 동안 검문소에서. 바시지 민병대 붕괴, 바시지 민병대에 차출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던 사람들도 겁이 나가 이런 도망을 가니까 인력이 이런 부족하니까 본 부대인 상위 부대인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들이 투입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1선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을 통제하는 제1선 조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바시지 민병대 사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상위 부대인 상급 부대죠. 그러니까 가장 말단의 바시지 민병대가 경찰 노릇을 하고 그 위에 검찰 같은 조직이 이란 혁명수비대인데 경찰이 무너지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검문소에다가 여러분들 이란 혁명수비대 이런 간부들이 투입되는 겁니다. 간부들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쟁 초기에 바시지를 대규모로 소집하려고 했지만 많은 소집 대상자가 보고하지 않고 불참하거나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일부는 가족과 함께 국경으로 이동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시지가 본래 검문소와 거리 통제 시위 진압의 일선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탈영 및 동원 실패로 인력이 급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규군인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규 멤버하고 중간 지휘자들이 검문소에 직접 배치되는 현상이 뚜렷한 겁니다. 일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런 관찰하기를 갑니다. 일선이 무너지니까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일선이 무너지니까 검문소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죽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중간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체크포인트가 이스라엘군의 드론 및 정밀 타격의 주요 목표가 됨에 따라 바시지 대원들이 하늘 경계만 몰두하고 도주하거나 터널, 학교, 유치원 등으로 은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계속 여러분들 고발을 하고 탈령이 증가하고
인력풀이 없는 겁니다. 바시지는 원래 이란 혁명수비대의 예비군이자 시위 진압용 인력풀 하위 부서인 거죠. 이제 바시지 인력이 이름 고갈되니까 정규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하다가 그냥 폭탄 맞고 죽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근무 중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드론 내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죽은 겁니다. 최근 24시간 내에 주요 암살 사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공습 및 타격으로 인해 테헤란, 시라즈, 이스파한 등 주요 도시의 건문소와 주거지에서 고위 지휘관들이 잇따라 제거되고 있습니다. 죽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상급 부대에서 파견을 나가지고 건문소에서 죽는 겁니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지휘관들이 직접 건문소에 나섰다가 암살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원이 부족해지자 이란 혁명수비대의 중간급 지휘관 대령 대위들이 직접 거리 순찰과 건문소에 투입되는 인력 부족 패턴이 현실화되고 그렇게 건문을 쓰던 중에 들어온 공격에 의해서 참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쇄 암살과 인프라 미비가 겹치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살 장면을 찍은 여름 동영상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죠. 내부 보안을 담당하는 부대 자체가 이번 암살로 타격을 입으면서 민중을 억압할 물리적 조직적 능력이 동시에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통제체제가 와해되는 거죠. 정권의 통제체제가 와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문소에만 죽냐? 건문소에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도 대단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못하는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이란 혁명수비대 및 핵심 엔지니어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몰살하는 겁니다. 동선이 전부 다 알려진 겁니다. 누구가 어디에 사는지. 여기는 여러분들 대학의 부교수입니다. 미사일 관련된 굉장히 부교수입니다. 미사일의 제어공학이네요. 제어공학을 전공하는 메흐니 나스라자다니 대령 테헤란 주요 도시 내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우주연구소의 연구원 성직자들이 체제 유지의 핵심 브레인들이 집안에서 핀셋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 가족들하고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냥 벙커에 생활하고 집에 퇴근을 못하는 겁니다. 정보망이 완전히 노출이 돼버린 겁니다. 주거지에 관한 정보, 동선 이런 것이 다 전선이 아닌 가장 사적인 공간이 공격받음으로써 지휘관들에게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휘관이 자택에 노출됐다는 공포 때문에 집에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이란 전쟁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이란이 중국 쪽에 줄을 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골로 가게 된 겁니다. 이란이 중국에 배팅을 한 겁니다. 지금 전쟁의 참화 때문에 이란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괴가 됐는데 이렇게 나라가 여러분들 작살이 나는 데는 지휘부의 오판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구비마다 오판을 한 겁니다. 이란은 중국을 믿었지만 중국은 그냥 이란을 값싸게 연료 공급하는 여러분들 그냥 공급처 정도로 관리를 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썼던 연구서 7가지 전략적 실패는 한번 정독해만 잘 쓴 보고 쓴 겁니다. 그 가운데 7가지 요인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오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오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중국의 풀배팅을 한 겁니다. 중국에 대한 배팅이 이란을 몰락으로 만든 겁니다. 이번 이란 전쟁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번 이란 전쟁의 모든 것은 중국에 달려있는 겁니다. 대중국의 이런 세계 전략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메네이는 중국과의 밀착이 제재를 무력화할 전략적 보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영감님이 엄청나게 실수를 한 겁니다. 사실 이란은 중국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헐값으로 에너지를 상납하는 종속적 공급처로 전략했습니다. 중국이 원래 이런 겁니다. 중국이 오늘 중국의 여러분들 X를 보다가 지방에서 민원이 해결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 호소하기 위해서 올라온 여러분들 시골 사람을 공안이 여러분들 뭐 패듯이 패는 강경이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말리더구먼요. 한 사람도 안 말리는 겁니다. 한반도의 중국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뀔 정도로 변할 겁니다. 중국은 이란 정권의 생존보다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만 이란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 이전이나 안보 보장은 회피했습니다. 결국 고립된 이란은 자율성을 상실한 채 중국의 이익에 흡수되는 역사적 가오를 범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호혜평등이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용해먹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여러분 그냥 이용해먹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보편성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석에 끌려가듯이 이런 중국에 끌려 들어갈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끌려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심각한 폐해나 위험성을 인지하는 지도자들도 적을 것이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부 다 이런 눈을 감고 입을 다물겠죠. 이란을 보고 많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도구로 쓴 겁니다. 도구. 수단으로. 한 10%나 20% 이름들 할인해서 이름들 석유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석유 대금을 대부분은 또 뭐를 주는 겁니까? 현물로 미사일 드론 기술을 제공해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전략적 오판을 한 겁니다. 하메네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수사적 지지를 실질적 보호막으로 착각했고 그들은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란을 언제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100개가 모이든 중국이 100개가 모이든 미국의 군사력을 당해낼 수 없는데 그런 오판을 한 겁니다. 이런 오판을 하면 진짜 죽습니다. 나라가. 나라만 죽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거죠. 이란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큰 풍성한 교훈입니다. 중국에 있어서 이란은 에너지 안보와 전략적 위치 확보를 위한 수단일 뿐 도구인 겁니다. 도구. 그냥 중국은 테헤란을 갈취할 뿐입니다. 갈취한 거죠. 너희들 여기 아니면 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본 겁니다. 이란은 모든 위험을 떠안고 중국은 모든 이득을 취하는 일방적 관계 속에서 하메네이는 고립에 따른 인내를 자율성으로 착각하여 고립 자체가 만드는 비참한 종속성을 보지 못하는 맹목에 빠졌습니다. 전부가 다 차단됐으니까 중국에만 여러분들 석유를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불이익을 감수하며 팔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전쟁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심기일전에서 투자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